세포 언니의 3월 토크 콘서트가 3월 1일 압구정 예인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드신 분들 모두 모여서 이야기 나눠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세포 언니 채널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세요. 처음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어떠냐면 불치병을 진단받는 반응하고 좀 흡사해요. 처음에는 부정해요. 누군가가 네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봤어 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서 바람 핀 것 같은 정황이 보여요. 그러면은 부정해요. 아닐 거야. 아니야. 이런 농담으로 주고받았을 수 있지. 또는 그 장면은 내가 오해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해 줄 거야 라고 믿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아닐 수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확신하게 되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어마어마해요. 막 화를 내다가 그래도 잠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야. 축소하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축소하고 이걸 어떻게든 타협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우울감이 옵니다. 진짜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막 우울하고 막 힘들다가 이게 맞다는 걸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과정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가 사실은 분노하고 타협의 단계예요. 처음에 부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래도 덜 힘든데 그거를 확신하고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조절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 분노에서 당황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폭발해서 그걸 배우자에게 바로 터뜨리게 됩니다. 바람 폈지? 말해. 잘못했다고 해. 얼마나 됐어? 어디까지 갔어?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축소하고 타협하는 단계에서 많이 찾아오세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했다가 그래도 이걸 받아들이고 잠자리까지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선해서 마무리 짓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많이 찾아오시고요. 우울감이 오기 직전 축소하고 타협할 때쯤 찾아오시고 아내분 같은 경우는 분노의 단계에서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그 배우자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라는 걸 확인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그 과정을 좀 겪으세요. 그래도 아닐 거야. 처음에 그 바람을 확인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그런 걸 물어보면 배우자들이 인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한 99%는 부정하고 1% 정도는 인정을 하게 되는데 1% 인정하는 분들은 그래도 사과할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그래 이 기회에 끝장 보자 하는 경우가 한 5%? 그냥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그만둘게 하는 분들이 한 5%, 10%? 인정하고 사과하자가 한 1% 정도의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거짓말 하거든요. 호텔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걸 봤는데도 아니다 손만 잡고 있었다 아니면 사업 얘기했다. 우리는 비즈니스 얘기할 곳이 없어 호텔에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걸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부정 단계에서. 확인될 때 분노가 폭발하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이제 아내분들은 많이 오시고 남편분들은 분노하고 그래 잠자리까지는 안 갔을 거야 라는 어떤 축소하려는 마음에서 가정을 지키려는 단계에서 많이 오죠. 배우자의 바람을 경험하고 오셨을 때 굉장히 분노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부정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바람이라는 것을 평생을 걸쳐온 내 인생으로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라고 축소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죠. 인생 전체로 귀결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폭을 그냥 벌어진 한 컷의 사건일 뿐이다. 축소시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남성 내담자분들은 일단 오실 때 분노의 단계보다는 축소의 단계, 타협의 단계로 오시기 때문에 이미 그걸 용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내분들은 용서를 도와달라고 오세요. 남성분들은 용서를 할 테니까 외도한 아내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많이 오세요. 근데 아내분들은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긴 했지만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이게 유지해 가고는 있지만 내 회복이 안 된다고 많이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편분들이 올 때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회복에도 힘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믿고 있는데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정말 돌아와서 가정에 마음을 두고 다시 살아갈 때 그때 남편분들이 상처가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당장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급급해서 괜찮다고 믿고 계시고 축소하시려고 하지만 아내분이 정말 마음을 받고 돌아왔을 때는 그 다음 단계인 우울이 오고 그것이 더 확인되면서 본인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본인의 우울감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처가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신의 회복도 힘써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분노는 어쩔 수 없어요. 분노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분노를 조금 나중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하고 싸웠을 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잠시 화를 멈추는 거예요. 화를 조금 나중에 내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빠르게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착한 일 할 때 빠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부하거나 헌혈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일 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내가 화를 내거나 이런 일은 일단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이겨요. 배우자의 바람을 마주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분노하시는 거를 천천히 후에 모든 것이 명확해진 후에 바람 폈다는 게 명확해진다면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 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바람 핀 사건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명확해지면 이혼할지 소송을 할지 또는 내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는 내 아이들의 거처와 나의 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바람핀 배우자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든 구상이 끝난 후에 제대로 된 분노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분노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을 더 큰 피해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많이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가정이 깨져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나 원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더 큰 피해로 오기도 하죠. 2차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제가 뭐든지 명확해지고 내가 정리가 된 후에 분노하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노도 우선 묵혀두세요.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의 바람에 대응하시는 분노가 좀 묵혀질 때 여러분들의 내적인 힘도 강해지고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지 모든 방향이 서신 후에 그 뒤에 분노를 터뜨릴 수 있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 배우자의 바람으로 힘드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